본의 아니게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뭐 연말도 그렇고 하지만 뭡니까? 전화로 뭐 주식 막 연락 오죠. 그게 보통 걔네들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냐면요. 증권사이죠, 증권사. 우리가 어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그 일일이 약간 다 읽어보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전체 동의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쪽에서 보면 오만 뭐 이상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대부분 이 증권사들이 그 데이터를 팔아먹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막 온갖 못된 놈들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죠? 한 번씩 보면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MZ 세대. 옛날에, 그죠? 옛날에 어떤 뭐 조폭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죠? 막 주먹질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요, 어떤 MZ 뭐 조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만 우리 할 게 아니고 요즘은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전화로 오는 거는 99.9%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차단. 무조건 차단. 그게 최고예요. 거기서 오는 거 모든 거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죠? 회원님들도 저한테 이래 어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유달리 많았어요. 아는 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인데, 이거 회사 보유분, 싸게, 넘긴다. 뭐 공모주로 해서 청약하면 한 주도 받기 힘든데, 오히려 할인 받아가지고, 뭐 10%, 20% 할인 받아가지고 주식을 미리 살 수가 있다.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최소 단위가 뭐 1,000만이다, 3,000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주식 매수 권유하고, 그죠? 주식 먼저 입고시켜주고 나서 돈 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한다는 건요, 무조건 절차죠. 법. 근데 이게 무슨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과자나 뭐 술도 아니고 뒷구멍으로 뭐 몇 개 빼내가지고 뭐 싸게 넘겨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보세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디 뭐 투자 상담소 무슨 연구소 하면요, 바로 그거는 스팸 신고 차단.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개판이 되다 보니까요, 기관들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도박판이 벌어지니까 요즘은 이런 것 전화 이상한 사기성 넘쳐나요. 한때는 대만의 홈쇼핑 만든 회사 지분을 뭐 한 계좌당 뭐 얼마 뭐 150만 원씩 해가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는 한번 났었죠. 근데 그만큼 요즘은 엉망. 금융권도, 그죠? 수준 미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구가 뭐를 팔아도 그게 뭔 줄도 모르면서 팔고 문제가 터지면 전부 뭐 고객들이 동의했다. 너가 책임져라. 이런 식이죠. 올해, 그죠? 올해 그거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전 세계 시장이 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데 있죠. 중국은 그죠? 우리 알잖아요. 왜 그런지. 중국이 어렵고 힘들고 몰락하는 거는 왜 그래요? 경제 논리가 아니죠. 정치 논리.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살아나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미국 손에 달린 거죠. 이미 중국은 자생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관련은 안 보는 게 낫다고. 그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은 지금 홍콩, ELS, 무더기 투자해가지고 막 엄청난 조 단위 손실을 지금 보고 있죠.
거기고 한쪽에서는 그 60대, 70대 퇴직금, 홍콩 ELS가 뭔 줄도 모르고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원금의 60%, 70%, 80% 지금 날라간다고 난리가 나죠. 내년 4월 달 그때도 무더기 넘어온대요. 만기가. 근데 하필이면 선거 시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시시시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 핑계 들고 내 돈 내놔라고 내가 이자를 달랬나 내 원금도 못 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금융권이 딱 그 수준이에요. 금융권이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홍콩 ELS의 그 조건이 기준이 뭔 줄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냐는 거죠. 어쨌든요, 큰 흐름을 봤을 때 내년에는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고, 또 나쁜 쪽은 또 계속 나쁘겠죠. 근데 큰 흐름은 어떤 우상향 쪽으로 쭉 흘러갈 것 같아.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인공지능이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고대역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주는 왜 좋다고 볼 수 있냐면요.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쭉 조선주도 많이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또 어찌 보면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도 시장에서 소외주예요. 시장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조선주 싫어. 관심 없어. 안 볼래. 이래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조선주들의 어떤 수익이라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보면, 물론 저도 그 조선 쪽에 어떤 종사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배를 계약을 하면, 그죠? 그 순차적으로 쭉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2차 전지 배터리 할 때 양극재, 리튬 이런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비싼 가격에 사와서 싼 가격에 팔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죠.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배도 그렇다는 거죠. 배도 한 척 건조하는데 정찰가가 아니죠. 1년 후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맨날 배 한 척은 무조건 얼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배도 역시 가격이 수요 공급 법칙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어떤 성과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계약을 잘한 거죠. 높은 가격을 받고 계약을 잘한 물량들의 배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배 한 척 만들면 한 5% 손해보던 게 이제는 10%, 20% 이익 보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이 내년이다. 성과가 높은 물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익 개선의 원년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조선주도 괜찮다. 지금 현재는 그죠, 경기도 안 좋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도 바닥이야. 유가도 계속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테마라고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조선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소외, 관심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주식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 조선주는 괜찮다. 전망이 밝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 요즘 정권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죠? 내년도는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이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기술주들이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이오, 제약이 전망이 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연말에, 그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테마, 이런 거 비슷한 게 형성돼서 꿈틀꿈틀 하게 됐고. 물론 제약 바이오가 대부분 다 장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 바닥을 그리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수혜주다, 어쩐다 떠들어요. 근데요, 이거 앵뱅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확률은 8,400만 분의 1. 그것은 로또 확률이에요. 로또 확률.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면 어떤 신물질,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어. 그죠? 동물 1상 이상, 3상, 임상실험 1상 이상, 3상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면 FDA 승인 받기까지 또 대기. 그 FDA 승인 대기, 지금 대기한 것만도요, 그전 한 10년치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뚫고 들어간다? 우리 주식에서 제일 잘 써먹는 거 있죠. 이거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곧바로 바로 갈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좋다. 최근에 그죠? 최근에 어떤 바이오 얘들이 막 꿈틀꿈틀하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요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걸 어떤 종목을 추천하든지 누군가 하면요, 집단체면 그죠? 여러 집단들이 동시에, 예전에는요 조금 틀렸는데 요즘은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각각 다른 채널이 똑같은 종목을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밀어버려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추천해요. 이것도 연합작전인지. 못된 것들은요 하여튼 빨리 확산시키고, 못된 것들은 단합도 잘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구라예요, 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동시에 같이 반응을 일으키니까 얘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차트를 보지 마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나는 이 차트를 보든 뭘 하든 나는 이 방법으로 올해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그게 최고의 기법이에요. 자기한테 잘 맞는 거. 나는 이거 해서 돈 벌었어. 그럼 그게 최고의 기법이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살까 말까 동전 하나 똥 던져가지고 결정했는데 귀신같이 맞더라. 그럼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이 정답이 없으니까. 저 역시도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그럴 능력도 판단할 기준도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죠. 차트를 보지 마라? 그건 아니는 거죠. 차트를 보지 마라는 게 아니고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라는 거죠. 이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빼버리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사고팔고 대응한다. 그게 만연한 방법이죠. 가장 편하죠. 최소한의 노력, 최고의 성과. 과연 그럴까요?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이거 많이 오르는데, 요즘 반응이 좋은데, 집단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최근에요, 그 바이오들 꿈틀꿈틀 하죠. 특히 암 관련 종목들 막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해요. 그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유를 알면 보이는 거죠. 문샷, 우리가 그죠? 현이 그런 문샷이라고 해요. 문은, 그죠? MOON, 달. 그러니까 문샷. 원샷, 원킬 하듯이. 샷. 그죠? SHOT. 그러니까 문샷 하면 달로 우주선을 빵 발사하는 거. 이런 걸 보통 도전, 모험,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개선 활동, 이런 걸 할 때 혁신,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문샷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혁신이에요. 혁신, 혁명, 새로운 도전. 달로 우주선을 발사한다. 그러니까 문샷. 캔서 문샷이라고 써요. 캔서 문샷. 이게 뭐냐면요, 백악관에서 암 정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근에 갑자기 이게 생겼냐? 그거 아니거든요. 항상요,
내가 본질을 알고 뭔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이 전체 움직임을 보면 아 이거는 구라구나. 아 이거는 이래서 움직이구나. 대응을 하는 거예요. 구라면 짧게 치고 빠져나오고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싶으면 좀 길게 가든지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캔셔 문샷 이거는요 2016년도에 그 당시 그 미국 대통령 그 누구죠 저 오바마 시절에 그 보통 보면 오바마 케어 뭐 우리는 뭐 문재인 케어 막 그걸 갖다 붙이죠. 그 2016년도에 오바마 케어로 시작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을 한 거죠.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문제가 많다. 미국은 문제가 많다. 특히 오바마가 그 당시에 인용한 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놀랍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오히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하고 막 그죠? 극찬을 해준 어떤 그래서 저도 더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을 그죠? 어떤 살리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의료보험 체계를 바꾸겠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내에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의 50%를 줄이겠다.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이제 캔셔 문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 어떤 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을 맡고 있었죠. 그 지금 대통령 바이든. 그 당시는 부통령이었죠. 이 부통령인 바이든한테 그 캔셔 문샷 책임자로 맡겼어요. 왜 맡겼냐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장남이 뇌암으로 아마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부통령인 바이든 보고 책임자로 맡아달라 하고 바이든도 흔쾌히 수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캔셔 문샷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캔셔 문샷 이거 백지화시켰어요. 완전히 폐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스톱. 그러고 나서는 잊혀졌죠. 그리고 바이든이 다시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게 부활을 했느냐? 부활 안 했어요. 임기 동안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캔셔 문샷은 나의 사명이다. 캔서 문샷.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암 환자들의 50%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선거용이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캔셔 문샷 이거를 확 광고를 해요. 자기 업적이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떤 거죠? 내 주변, 내 친인척, 내 가족이 암 환자가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바이든을 지지하겠죠. 이런 쪽으로 선거용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셔 문샷 이거는 뭐냐? 다 개방되어 있어요. 무슨요? 뭐 백악관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캔셔 문샷 거기에 선정이 됐다? 이거는 멍멍이 구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그냥요. 오픈돼 있어요. 오픈.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적십자 비슷한 거예요. 캔서 문샷 그 안에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누구든 상관없다. 단지 우리가 이 암을 인류를 인간을 괴롭히는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보탤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시오. 그래 놨어요. 그러면
그죠? 동네에서 그냥 뭐, 저 산에 가서 칡뿌리 캐가지고 그거 달여가지고 판매하는 무슨 의원, 이런 사람도 가입해도 되고, 저 같은 사람도요, 가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 내가, 내 손이 완전 약손이다. 애가 배만 아프다 하면 내가 손으로 살살 문질러주면 다 나서 보고, 채했다 하면 내가 실 꽉 묶어가지고 바늘로 똑 따주면 귀신같이 낫는다. 참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많은 바이오도 캔슘샷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이 그냥 신청해놨어요. 나도 참여할게. 등록돼 있어. 근데 그거를 갖고 어떻게 이용해요? 백악관에서 캔슘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바이오 업체를 초청했다. 봐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주가 급등, 상한가 막 지금 조작질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정도예요. 이거 그게요. 캔슘샷 여기에 등록돼 있대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고 초청받고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조작질, 장난질. 모르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동시에 모르니까 당하니까 그게 상한가 가는 거라. 딱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요, 이 캔슘샷 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일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추진하는 업체는 루닛 딱 하나밖에 없어요. 루닛은 그 뭐죠? 그 흉부 엑스레이 영상 분석 솔루션을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이 루닛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초청받았어요. 같이 해볼래?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래?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죠. 루닛은 맞아요. 근데 그 외에는 지가 가서 저도 참여할게요 이름 적고 온 거야. 근데 그 이름 적고 온 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그죠? 세력들이 누군가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딱 그 정도라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팔아먹든가, 아니면, 그죠? 저 유상증자나,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대부분 뭐죠? 주식 팔았어. 먹고 살죠? 1년 먹고 살려면 또 뭐예요? 유상증자 때려야 되죠. 유상증자 때리려면 뭐예요? 호재성 공시 재료 막 떼어야 되죠. 또 유상증자 하기 전에 주가 막 떼어야 되죠. 그 과정일 뿐이에요. 캔슘샷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백악관에 거기에 프로젝트에 이 업체가 등록돼 있더라. 봐라, 증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을 때 캔슘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급등을 하고 어쩌고, 그거는 그냥 찌라시, 기사 아니에요. 기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반도체는 어쨌거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주식시장이 살려면, 그죠? 주식시장이 살려면 결국은 뭐다? 장이 살아야죠. 장이 살아야 되는데, 장이 살기 위해서는 지수를 받칠 수 있는 확실한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를 대부분 2차전지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2차전지가, 그죠?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개인들이 너무 2차전지를 사랑하니까 아직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이니까. 근데 내년 되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지금 2차전지는 어때요? 10년 거를 땡겨와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만큼 돈 벌 거야. 그죠? 근데 당장 돈 번다 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거 시장이 언제까지 인정해 줄까요? 그게 걱정이 나는 거죠. 그죠? 내년, 그동안은 그죠? 2차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죠. 단지, 2차전지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이거 아니죠. 실적으로 왜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는 보면요. 내년도도 똑같아요. 별로 좋은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양극재가, 그죠? 수요 공급을 이제 그 역전돼요. 그동안에는 보면요. 뭐 수요와 공급이 그래도 약간, 그죠? 수요가 우위에 있었는데 하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돈 낸다 하니까 무더기로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역전이죠. 내년부터는 공급이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수요는 새로운 수요처가 자꾸 발생돼야 되는데 자동차가 안 팔려.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내년은 반도체. 벌써, 그죠? 그러니까 벌써 고대역 반도체는 뭐? 인공지능.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 관련해서 벌써 더석더석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 역할을 해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치고 나가야 지수를 방어해주고 2차 전지가 빠져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반도체 중요하다. 근데 결국은요, 반도체에 불을 지핀 거는 뭐죠? 결국은 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죠? 우리가 한때, 그죠? PC라는 거, 퍼스널 컴퓨터, 가정마다 개인 컴퓨터가 하나씩 들었을 때 혁명이 일어났듯이 내년에는 그 인공지능이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 새로운 또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그죠? 어떤 앞으로 이 반도체를 밝게 보는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꼭 내년에는요, 반도체라고 국한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죠?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도 필요하고,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빌 게이츠, 그죠? 항상 그 세계의 천재들이 뭔가를 할 때는 유심히 보면요, 큰 도움이 많이 돼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의 미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까지 완전히 혁신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초개인화 AI가 생긴다. 그런 사회로 간다. 그럼 초개인화 AI, 그건 또 뭐야? 어려워. 아이언맨 영화 보면 잘 나오죠. 아이언맨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아이언맨이, 그죠?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인공지능 컴퓨터, 자비스한테 영향을 받죠. 자비스한테 다 물어봐요. 야, 자비스, 이 색깔은 뭘로 칠하면 좋겠느냐? 전체 색깔 구성은 어떻게 할까?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금색, 이래로. 야, 내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팔라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자 구조, 분자식을 한번 검증을 해봐. 데이터 돌려봐. 이게 가능한 건지 검증을 해줘. 뭐뭐 확인해줘. 뭐뭐 확인해줘. 다 시켜줘. 대화형 비서. 1대1 인공지능 비서. 삼성도 그러죠. 삼성도 내년에 때요. 그죠? 새로운 폰, 그 안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겠다. 자비스 같이 개인 비서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말이 결국은요, 빌 게이츠가 표현한 아주 고급진 에이전트의 미래, 이 안에 결국은 그런 내용이 쫙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인공지능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그죠? 한 번씩 보면 이런 패러다임을 그려요. 세상에 아무도 몰랐을 때, 그죠?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바둑을 뚫어온대요.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뚫는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세돌을. 바보 아니야? 컴퓨터랑 장난을 친다고? 그 많은 바둑 기사들이 있어요. 야,
적어도 바둑은 인간의 영역이다. 컴퓨터가 그건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벤트성